자, 오늘은 고1 중간고사 예상 2. 자, 요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듣고 중간고사에 아주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한번 보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건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답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는요, 어떤 경우니 이런 게 절대값은 2 같겠죠. 부호가 다르죠. 그럼 이 두 건을 합하면 0이고 두 건을 곱하면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그래서 두 건을, 이게 알파고 이거 베타라고 한다면 바로 두 건의 합은 0이고요. 두 건의 곱은 0보다 적다 하는 것을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하면 이런 말을, 요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입니다. 두 근의 합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고요. a는 얼마? 4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적으니까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적어야 됩니다. 샥 넘어가면 a가 얼마? 2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a가 2보다 큰 거를 찾아야 되니까 결국 a는 4가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 요게 2n 플러스 3x 플러스 n 마이너스 3, 요 식이 했어요? 요 식이 두 건의 서로 다른 부호이고 어머니 건의 절대값이 양의 건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n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자, 두 건이 서로 다른 부호다 하면은 바로 우리는 두 건의 곱은 0보다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c죠. a분의 c 요놈이 0보다 적어야 되니까 m은 3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음의 절대값이, 자,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거니? 이게 마이너스 3이면 3인 경우죠.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이 온 4고 3이죠. 이런 경우를 합니다. 그럼 이걸 두 개 더하면 뭐니? 0보다 적게 돼가 있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3입니다. 이게 0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m 플러스 3은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동방향이 바뀌죠. 그럼 m은 얼마?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죠. m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m은 3보다 적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m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2번도 간단하게 됐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보면요. 2차 방정식 한 거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거는 1보다 클 때 n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됐는데 한 건이 여기에 있고 한 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가. 자, 한 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여기 x축에 만나는 요게 근이잖아요. 한 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요. 0.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요. 한 건은 1보다 크대요. 한 건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이 여기 있겠네요. 그죠? 다른 한 건은 1보다 크다 했어. 다른 한 건은 1보다 크고. 그래서 한 건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고 한 건은 1보다 크다 했어. 한 건, 요 건이 1보다 크다 했어. 자, 요걸 만족하는 걸 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요. 요 놈을 우리는 fx를, 자, x제곱 요 놈을
2mx 플러스 m-4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m-4죠. 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이 뭐니? 0보다 크죠. 그래서 결국 3m 마이너스 3이 이래 되고요. 자 m의 범위는 얼마? 여기에 넘어가면 3이 되고 3으로 나누면 m이 바로 1보다 크다고 나와있죠. 자 두번째,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요, f0, 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바로 함수가 엄수죠. 0 집어넣으니까 m-4가 0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m은 넘어가면 4보다 적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1이 있죠. 그죠? 자 f1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2m 플러스 m-4, 이것도 얼마? 0보다 적게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m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3이죠.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m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 범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그려보면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m은 1보다도 크고요. m은 얼마? 4보다 적다고 했죠. 공통으로 만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m은 1하고 4다. 바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알겠니? 자, 요 근의 분리는 반드시 뭐를 그래프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꼭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자, 4번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바로 요걸 만족할 때 요 k 값을 구하랬어요. 그럼 두 건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건의 곱은 a분의 c죠. 그죠? 바로 2분의 k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걸 이용해야 되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서 요 세제곱에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의 세제곱은 8이 되고요. 3에 알파 베타가 2분의 k가 되죠.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입니다. 자, 여기 얼마가 된다? 7이 된다고 되었습니다. 여기 7이 된다고 했죠. 약분되죠. 그죠? 자, 요 약분되고 마이너스 1k가 1로 가고요. 7이 1로 가면 1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k는 3분의 1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30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30에다가 k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약분되고 얼마? 10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뭐 충분히 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한테 한 번만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공부하면 이런 문제는 다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걸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실근을 물론 이런 거 따라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 자, 두 근의 곱도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런 거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알파 제곱 플러스 여기 x가 알파란 뜻이죠. 그럼 x가 베타란 뜻입니다. 그럼 알파를 집어넣으면 4알파 마이너스 3은 제로고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3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얼마죠?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얼마죠? 넘어가면 3이죠. 이게 3인 거야. 그러면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게 3이니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도 넘어가면 3이니까 이게 3이죠. 그렇죠? 이건 6베타가 되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1에 6알파가 됩니다.
자, 요 계산한 게 바로 요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알겠어요? 6알파 마이너스 플러스죠. 6베타가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6알파 여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6베타죠. 자, 그러면 6을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6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4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요게 마이너스 4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24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근각의 사관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요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제곱하면 음의 실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어떤 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 이런 걸 우리는 순허수라고 합니다. 순전히 허수만 있는 거는요.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2i요. 제곱은 4i 제곱이 되는데 i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찬가지 음수를 제곱을 해도요. 9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죠. 뭐 양수를 하든 음수를 하든 하여튼 제곱하면 반드시 음수의 실수가 나옵니다. 음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밖에 없다? 순호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i에서 이 z가 a 플러스 b에서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 a가 0이 돼야 됩니다. a가 0이 돼야 되고요. 요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놈은 우리는 요 식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z는 자, 전개하면 x 플러스 요래 전개하면 xi 마이너스 3 요러면 얼마?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자, 요 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요거 i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그죠? xi 마이너스 4i. 자,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x는 3. 그래서 요거 순호수가 되려고 하면 요건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x 값을 구하라 해서는 x는 얼마?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 사실 순호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순호수는 또 요런 말 제곱을 하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엄의 실수가 된다. 이런 것들 반드시 순호수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7번요. 복수수에 대하여 바로 요게 1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우리는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곱을 하면 요놈을 제곱하면 2i 제곱이 됩니다. 요놈을 제곱하면 완전 제곱이죠. 1 플러스 요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는 거야. 2ab 2i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요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는 없어집니다. 요게 2i죠. 자, 약분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면요. z제곱이 마이너스 i면 z 4제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i를 제곱을 하면 바로 i 제곱이 되고요. 요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또 z 4제곱을 또 제곱을 하면요.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면 1이 되죠. 요게 z 8제곱이죠. 자, 요게 1이 되는 요게 1이 될 때 바로 z 8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그때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바로 얼마? 8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것도 됐습니까? 자, 8번 그림은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fa는 t라고 할 때 ft는 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간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fa는 t라고 했습니다. fa는 t라고 했을 때 ft가 0을 만족하는 ft가 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 a값을 자, t를 집어넣을 때 0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식에다 t 집어넣을 때 0이 되는 건 t 값이 얼마? 마이너스 2하고 그래서 여기다 x 대신 t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0이 되죠? 또 t는 얼마?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0이 되고요. 1 집어넣어야지 0이 됩니다. 자, t는 요렇게 했으니까 t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럼 fa는 마이너스입니다. 바로 t가 fa입니다. t가 fa예요. fa는 1이 되죠. 그때 a 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요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자, y가 마이너스 2 되는 건 여기 있죠. 뭘 집어넣으면 되니? a 됐으니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야지 여기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이 되는 건요. y값이 1이 되는 한 이쯤 있죠. 그죠? 그럼 이건하고 이건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하고 이건을 구할 건데 이건하고 이건을 구할 수가 없죠. a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a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을 알파라고 요 놈을 베타라면 요 합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보세요. 요 1하고 3이 있죠. 요 중간에 대칭이 2입니다. 요걸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하고 3, 4잖아요. 근데 요건 우리는 대칭에 바로 2배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4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 알파하고 베타는요, 합은요, 대칭점이 얼마?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알파하고 베타의 대칭점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몇 배 하면 된다? 2배를 하면 됩니다. 요 원리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a 값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각각 맞는 알파 베타는 못 구하더라도 요래 합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값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봅니다. xn 방정식이 요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a이겠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요망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 값을 구하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미분할 때 보면 실근의 개수, 3차 방정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때도 그래프를 그려가 해야겠지만 이거는 고1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바로 a의 개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일단 이놈이 인수분해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죠. 자, 3차식 개수가 1입니다. 2차식 개수가 8-a죠. 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얼마?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세제곱입니다. 바로 요 놈을 보고 요 놈의 약수를 딱 찾으러 가면 a 값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1 내려오면 곱하면 a, 요걸 더하면 8이죠. 곱하면 8a입니다. 또 더하면 a 제곱이 되죠. 곱하면 a 세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놈을 인수분해 한 게 바로 x-a, 그 다음에 요 놈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이 됩니다.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x는 a가 있습니다. x는 a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일단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이 0이 되는데 여기서 실근이 한 개 a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인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절대로 뭐가 나오면 안 돼? x는 a라는 근이 나왔으면 여기도 x는 a가 나와버리면 뭐가 되죠? 바로 x가 a가 돼버리면 요거하고 겹쳐지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는 x는 a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일단 두 실근을 구해서 요거를 판별식을 구하면 8의 반은 4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바로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a제곱이 얼마? 넘어가면 16보다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런 16보다 적은 정수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4는 얼마야? 16이니까 안 되겠죠. 이거보다 적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도 되겠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3의 제곱도 9죠. 마이너스 2도 됩니다. 플러스 2도 되죠. 마이너스 1도 되고 1도 되겠죠. 0도 정수입니다. 0. 그래서 돌연 녀석 7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x는 뭐가 되면 안 된다니? a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요 방정식 x는 a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제곱은 0이 되는 a 값을 찾아봅니다. 자, 2a제곱 플러스 8a는 0이 되겠죠. 2a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4는 제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거는 a가 0하고 마이너스 4죠. 절대 바로 x는 여기에 0, 바로 a가 되면 안 되니까 a가 0 되는 거하고 마이너스 4 되는 건데 마이너스 4는 없죠. 0 되는 게 있습니다. 요 0 되는 걸 빼고 나면 총 몇 개가 나오죠? 6개가 나옵니다. 자,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문제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2차 방정식 요놈이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이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두 실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실근이라는 것은 바로 중복된 건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비식을 쓸 때 4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5 마이너스 2A 제곱이죠. 그거는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꼴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 실근이야.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5 그러면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어떻게 되죠? 3A 제곱 넘어가면 15가 되고요. 자, A 제곱은 3으로 나누면 5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어떤 식을 하나 구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근각계산 관계에서 두 건의 합은 바로 2a가 됩니다. 두 건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15 마이너스 얼마 2a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럴 때 a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써주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죠. 2a를 제곱하면 4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바로 15 마이너스 2a 제곱이 됩니다. 자, 4a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이러면 4a 제곱이 되겠죠. 자, 이놈을 정리하면 8a 제곱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죠? a 제곱이 그래서 a 제곱이 제일 작을 때가 5가 됩니다. 5 이상입니다. 여기 5가 될 때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a 제곱이 5가 되는 걸 이거 집어넣으면 40 빼기 30이 되고요. 바로 계산하면 얼마? 1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최소값, 요놈의 최소값 바로 1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중간고사 때. 자, 수고하셨습니다.